독창적인 요리로 일명 크레이지 셰프라고 불리는 최현석. 타고난 미각과 후각, 그리고 남다른 실력으로 인정받던 그는 어느 날 충격적인 평가를 듣게 됩니다. 제가 있던 레스토랑의 후기를 봤어요. 근데 여기 맛있는데 제 스승님의 가게하고 너무 비슷하다 라는 게 뒤통수를 탕 맞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후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그는 1000개의 창작 요리를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크레이지 셰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예전에는 되게 좋은 재료 그리고 좀 기술 집약적인 그런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강요를 했는데 요리를 접하는 분들이 또 편안하게 감성적으로 만족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런 쌍방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. 자신을 뛰어넘는 끊임없는 도전 끝에 비로소 다다른 깊은 깨달음. 그것은 바로 요리사의 본분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. 행복해지고 요리를 딱 접했을 때 약간 이쁘다고 표정이 밝아지시거든요. 그걸 입에 넣었을 때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.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하죠. 요리는 배려다. 최현석 셰프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 셰프 최현석입니다. 요즘 쿡방이 좀 대세죠. 그러니까 먹는 방송, 요리하는 방송이 많이 생겼는데 붐처럼. 그래서 저같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TV에서 방송에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 막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진짜 늘 그런 줄 아시는데 사실 제 모습이긴 하죠. 근데 한때 제가 직원들을 재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. 요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재밌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무조건 재밌고 흥청망청 놀면 절대 안 돼요. 왜냐면은 영업시간에 고객들이 앉아있을 때 그때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막 장난치면 요리 완성도가 떨어지니까. 요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진지하게도 만들어야 되니까. 제가 요리한 지 올해로 딱 20년이 됐어요. 네. 1995년 3월 요리사로서 제가 첫 발을 디뎠던 날인데요.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이제 출근을 했죠. 출근 시간이 9시면 난 남들보다 30분 먼저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. 딱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30분 지나니까 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저한테 닥친 일은 산더미 같은 홍합, 어패류, 조개 같은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씻고 삶아서 그거를 한 3-4시간 동안 앉아서 다 까는 거예요.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또 하는 일은 온종일 설거지.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한 14시간을 서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끝나고 세상에 혼자 던져졌던 그 기억은 너무 서럽더라고요.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원래 요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. 저의 요리의 근본은 저희 부모님 덕분인데요.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셨어요.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이 작고하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한쪽이 오른쪽이 이제 아버님이 그때 저 남산에 있는 H 호텔에 그래서 요리를 하셨는데 사원증이셨더라고요. 1980년대 근무하셨던 그리고 왼쪽은 아버님의 조리사 면허증. 지금은 조리사 자격증이에요. 아버지 때문에 저희 형도 요리를 했고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했어요.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 앞가림을 해야 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잘하는 게 발차기, 무술을 좀 했거든요. 그리고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좀 잘했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찬송을 좀 하면 자매님도 꽤 은혜 받으셨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정도였는데 그걸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너도 자연스럽게 할 거 없으면 요리나 해.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근본 요리사로서의 이제 시작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워낙 바쁘게 살고 20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아버지
더 바쁘니까 생각을 좀 많이 못 하게 되더라고요. 자꾸 하신 뒤로는. 근데 이제 아버지를 느끼는 건 아버지의 모습과 제 모습이 이제 겹칠 때가 있어요. 평생 저희 아버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. 아, 현서가 다리 아프다. 다리 좀 주물러 봐라. 다리를 좀 밟아달라. 욕을 하셨는데 제가 한 이제 20년 정도 하니까 예전에는 한 12시간씩 뭐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도 요즘은 이 오랜 노동 시간에 아버님이 이제 하체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생각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지방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실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실 땐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셨는데 꼭 명란젓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명란젓을 고르시는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명란젓을 드시면 전 어렸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전상에 고향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비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전 되게 싫어했는데 커가면서 이런 식성이 착차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. 근데 되게 이제 슬픈 게 제가 이제 요리사로서 나름 제 요리를 알리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정작 제 요리를 아버님한테 해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집에서도 요리를 곧잘 해주셨고 또 아들이니까 아버지 레스토랑 호텔에 가서 요리를 많이 먹어봤는데 아버지한테 해드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. 훗날 그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리를 만들게 된 요리가 저 파스타거든요. 위에 올린 게 명란젓을 알만 파서 생크림하고 곁들이고 아래는 이제 굉장히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썰었지만 저게 사실은 무를 굉장히 그 전문화된 칼질로 인해서 저렇게 썰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차가운 파스타를 곁들여서 만들었는데 제가 제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예요. 차가운 파스타가.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저 요리를 참 맛있게 드셔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저에게 요리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기쁘게도 해드리고 뭔가 자꾸 동기를 넣어서 계속 요리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진짜 요리를 개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요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. 요리한 지 2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은 스승님 밑에서 요리를 배웠고 그 10년 뒤에로는 제가 나가서 주방장으로 제 요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배운 게 제 스승님의 요리였던 거죠. 그러니까 제 스승님의 요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게 된 거죠. 근데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블로거들이나 인터넷에 요리에 대한 평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레스토랑을 누가 또 올린 게 있더라고요. 그때 당시 너무 맛있어요. 뭐 이렇게 댓글도 한번 달아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그때 막 생길 때 근데 이런 걸 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반응을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그게 제 요리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. 제 스승님이 있었던 레스토랑이 엘 레스토랑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레스토랑 정말 맛있긴 하지만 엘 레스토랑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글이 딱 있더라고. 그거를 보고서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.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첫 번째는 저의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스승님의 그 영역 안에 누를 끼치는 느낌이 들었고요. 하나도 저도 저를 따르는 셰프를 끌고 있는 셰프인데 그분의 요리를 계속하면 그분의 그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나는 남이 만들지 않는 뭔가 새로운 걸 하자. 그때부터 계속 개발해서 만든 요리들이 사실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새롭지 않습니까? 주옥 같은 제 처자식 같은 저 자식들 같은 그런 요리들을 끊임없이 좀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걸 만들어낸 또 동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계셨는데 미식가 분이신데 저희 레스토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. 일주일이면 8번을 오세요. 왜냐면 한 끼만 온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점심 저녁 2끼를 오시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하나씩 만들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.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고. 나는 승부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와라. 당신이 얼마든지 먹어 제껴도 난 새로운 걸 만들겠다. 이런 승부욕이 동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 600개 정도의 레시피를 개발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. 한 개 첫 번째부터 한 250개 정도 메뉴를 만들 때 메뉴 한번 짜볼까? 그리고 딱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메뉴를 영감을 얻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텍스트로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. 요리 하나가 아닌 코스를 툭툭툭툭툭
영감이 딱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서 만들잖아. 저는 영감 너 일로 와. 그래가지고 탁 머릿속에 생각해낸 그 맛, 텍스처, 색깔, 빛깔 그리고 그 온도, 플레이팅, 모양 고스란히 요리에 담겨지더라고요. 이건 천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진짜 천재가 아니었던 거죠. 왜냐하면은 11년인가 10년 동안 스승님한테 배우고 내가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배웠던 지식들, 노하우, 그런 맛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가 마음껏 소진한 거예요. 한 250개 정도 수준, 10년 했던 게 250개 수진하고 어느 정도 누락이 되더라고요. 이제 부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요리를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제 요리 중에 장미를 이용한 요리가 있어요.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요. 장미가 먹으면.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쓰이고 장미로 요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? 여름의 특선으로 장미를 이용한 차가운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. 네,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장미 향이 들어가 있는, 그리고 이제 숲은 뭔가 진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연두부를 같이 가는 거예요.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. 근데 장미 향은 굉장히 달콤한 꽃향기가 나잖아요. 장미 맛이 어떨 것 같아요? 장미의 맛은 신맛이 나요. 식초같이 되게 셔요. 그러니까 일반 아주 신 딸기보다 좀 더 신 느낌. 그리고 이제 두부는 굉장히 고소하잖아요. 저렇게 장미하고 두부를 갈아서 숲을 만들어서 먹었더니 비누 맛이 나더라고요. 근데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전 계속 왕성하게 계속 요리를 만드는데 그 뒤로 아마 1000개가 넘는 레시피를 개발했던 것 같아요. 계속. 그래서 매월 1일 날 메뉴를 바꿉니다. 메뉴를 딱 출시하면 전 해방이에요. 1일부터 15일까지는 저에게 뭔가 해피한 좀 위로의 주간이고 16일부터 또 다시 요리를 파고 탐닉하는 수준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개발하죠. 그때를 저는 고난 주간이라 그러거든요. 계속 고민하고.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진짜 천재면 그때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말일이 다 돼서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서 막 조합을 해서 내는데 이게 사실 검증이 안 되는 요리도 낼 때도 있고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가.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요리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저희 오픈 키친이라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면 고객들이 다 보이는데 새로 만든 요리를 서버가 손님 앞에 딱 서브를 해드려요. 그럼 손님이 딱 요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져요. 왜냐하면 제 요리는 이쁘니까요. 네. 그리고 딱 먹었을 때 입꼬리가 싹 올라가죠. 우리는 사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. 제가 개발한 요리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네. 오늘 만들 요리가 저겁니다.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이 향이 전혀 달라요, 지금. 자, 이렇게 해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요리 궁금하신 분 드셔보셨어요? 피자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피자 맛. 그냥 이게 되게 익숙한 맛인데 보기에는 두부김치인데 이탈리안 요리예요. 카프레제라고. 이탈리안 요리 이제 카프레제가 토마토, 바질, 모짜렐라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글 때 이 다대기는 토마토를 다져서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부추가 들어가잖아요. 그걸 이제 바질. 그리고 이 배추가 푹 삭은 느낌이 이게 엔다이브라는 이제 샐러드인데 이걸 소금에 살짝 절여가지고 아삭한 식감을 내고 이게 저를 이제 크레이지 셰프라고 만든 그 별명을 얻게 한 요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거를 김치통에 담아놓고서 킥킥킥 대면서 웃으면서 야 진짜 우린 미친놈들이야.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이 크레이지 셰프라는 닉네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미친 요리사라는 뜻인데 진짜 요리에 미친놈이고 저는 요리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 별명을 정말 사랑합니다.
저는 저만의 요리 원칙이 있거든요. 3가지 원칙. 계속 끊임없이 요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1000개의 레시피를 다 그 원칙 안에서 만듭니다. 첫 번째, 요리니까 당연히 맛있어야죠. 맛이 없는 요리는 사실 누가 돈을 내고 먹겠습니까? 요리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돼요. 두 번째로는 예뻐야 되죠. 제가 만든 요리는 일단 손님이 눈으로 한번 먹고 기뻐하시고 입에 들어가서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고, 세 번째가 사실 저한테 지금 제 오늘의 그 얘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, 세 번째 요리는 이제 제 요리는 사람을 향해야 된다. 이게 먹는 걸로 제 스승님이 그러셨어요. 먹는 거 갖고 나쁜 짓 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. 셰프란 직업은 접시에 자기 얼굴을 담아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맛있고 이쁜 게 그 사람에게 뭔가 건강으로도 좋고 뭐 그 사람 행복해 해주는,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접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저한테 동기가 되고 기쁨이도 다시 요리를 하게 되고, 그런 힘으로 저를 따르는 셰프들,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하고 또 돈독해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, 요리를 통해서 제가 벌었던 건 뭐 돈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요리라는 건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, 근본적인 욕구를 굉장히 환상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. 근데 그 자체가 남을 위한 배려죠. 누굴 위해서 만드니까.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. 남을 위해서 요리를 만든다. 누가 나를 위해서 맛있게 해주려고 요리를 만든다면 굉장히 설레고 떨리잖아요. 당연히 요리를 한 사람이 멋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요리라는 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,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편하게 요리하세요. 요리는 배려입니다. 최현석이었습니다. 요리 만드실 때 뒤에서 네. 저걸 좀 잘 좀 주지. 근데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맛을 봤어요, 저도 사실. 네네. 근데 두부김치는 사실 우리 그 전통 그 음료하고 어울리는데, 네네. 저거는 와인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. 그렇죠. 예. 와인하고도 잘 어울리고 막걸리 같은 것도 또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. 그럴까요? 네. 그 보면서 혹시 가족들을 위해서도 요리를 가끔 해주십니까? 굉장히 제가 업무가 많고 네. 또 약간 일중독이기도 해요. 그래서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지 않고, 그런 건 다 핑계죠, 사실은. 네. 근데 많은 시간을 같이 못하고 쉬는 날은 나가서 사 먹거나 그러죠. 아예 안 해주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아예 안 하진 않고요. 네, 뭐 해주는 게 있어요? 딸들이 소풍 갈 때 네. 새벽에 그 찬바람이 불고 너무 피곤해도 네. 꼭 일어나서 오므라이스를 꼭 도시락을 싸주거든요. 그건 원칙을 꼭 지킵니다. 그렇군요. 예. 요리를 좀 배웠더라면 저도 사람 마음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, 이런. 네.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허물고 네. 뭐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요리는 배려니까요. 정말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리의 마법 그 뒤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. 지금까지 최현석 셰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